2027년 대입을 준비하는 08년생 여러분, 혹시 우리한테 재수는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지금부터 대한민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바로 여러분만을 위한 대입 전략 로드맵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선배와 후배 사이에 딱 껴있는 그야말로 낀 세대입니다. 위로는 재수생이 되어서 여러분과 경쟁할 수도 있는 수많은 선배들이 있고요. 아래로는 완전히 새로운 입시 제도로 시험을 치를 후배들이 있죠. 정말 독특하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자, 이 숫자를 보세요. 여러분 학년이 바로 위 선배들보다 학생 수가 거의 10만 명이나 적어요. 이것만 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싶으실 거예요. 당연히 경쟁이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냐, 2028년부터 대입제도가 완전히 갈아엎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위 학년 선배들 중에 상당수가 복잡한 새 제도보다는 차라리 재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입시, 즉 2027학년도 입시에 대거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끝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지금 입시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바뀌는지부터 보고요. 가장 중요한 수시, 그리고 마지막 기회인 정시를 파헤쳐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필승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체적인 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2027년 대입, 즉 여러분의 입시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변수 3가지가 있습니다. 2028년에 입시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 여러분이 일종의 테스트베드가 된 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갑자기 서울대처럼 정성평가를 2배로 늘린다거나 숙명여대처럼 아예 없던 서류평가를 30%나 새로 만드는 식으로 대학들이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합격의 문, 바로 수시 전형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수시를 통해서 대학에 가는데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수시 안에는요, 전혀 다른 2개의 게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둘 중에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교과 전형, 이건 순수한 숫자 게임이에요.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 바로 스토리 게임이죠. 여러분의 강점은 깔끔한 숫자, 즉 내신 등급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학교 기록이 말해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인가요? 자, 숫자 게임인 교과 전형부터 볼게요. 여기선 단순히 내신 등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학별로 계산하는 환산 점수도 중요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 기준. 이걸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합격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필터인지 한번 보세요. 겉보기엔 경쟁률이 90대 1. 와, 말도 안 되죠.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만 남기고 나면 실질 경쟁률은 18대 1까지 뚝 떨어집니다. 5명 중 1명만 최저를 맞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수능 최저만 맞추면 수많은 경쟁자를 그냥 제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교과 전형 합격선은 1점대 초반으로 아주 촘촘하죠. 그런데 학종을 한번 보세요. 1.99도 있고 심지어 3.29도 있습니다. 내신 3.29 등급으로 국내 최상위권 대학 컴퓨터학과에 합격한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가 없는 학종은요, 사실상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격자의 85%가 특목 자사고 출신이죠. 그 학교 학생들의 3점대 내신이 어쩌면 일반고 1점대 내신보다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고 학생이라면 이 점을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고 지원 전략으로 짜야 합니다. 그럼 수시가 잘 안 풀리면 어떡하냐고요? 많은 학생들이 정시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종의 안전망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학년에게 정시는요, 그냥 백업 플랜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의 올인에 가까운 도박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서울대학교 정시 합격자 중에서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무려 59.5%, 거의 60%에 달해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옆자리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걸고 수능 공부에만 1년, 2년 이상을 쏟아부은 프로 수험생들과 정면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수가 또 생겼어요. 연세대, 고려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정시평가에도 학교 생활기록부, 즉 내신 성적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시 파이터니까 내신은 버려야지 했던 전략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능에 올인하더라도 학교 공부를 완전히 놓아버릴 수는 없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전체적인 판도와 각 전형의 특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아마 머릿속이 꽤 복잡하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딱 맞는 실행 가능한 나만의 필승 전략으로 바꿔볼 시간입니다. 대입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이 받아온 누적 내신 성적은 지금까지 달려온 기록이고요. 최근에 본 모의고사 성적은 남은 절반을 뛸 수 있는 여러분의 잠재적인 페이스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마라톤의 반환점을 돈 겁니다. 중간 점검을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주력 전형을 찾기 위한 3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이 두 데이터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세요. 둘째, 그래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내신인지 수능 잠재력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강점에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여름방학과 남은 시간을 승리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마라톤의 후반전, 그 출발선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으로 달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쌓아온 내신이라는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골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능이라는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모든 걸 건 폭발적인 스퍼트로 대역전극을 노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2027년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